안녕하세요. 논술 교육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소병선입니다. 이 강의는 초등학교 논술, 중학교 논술, 고등학교 논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술 교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제1강에서는 논술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의 개념입니다. 논술이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자, 이 논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 여기서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운 뒤 여러 가지 근거, 자, 요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그 의견이나 주장이 옳음을 진술하거나 서술하는 것이다. 자, 제가 방금 논제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에서는 자기의 생각,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제시할 때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야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술의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견이나 주장이 옳음을 진술하거나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술과 논리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가정이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논술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 이 주제는 다시 말해서 논제가 되겠죠. 이 주제나 제시된 과제, 즉 문제 상황을 논리적인 가정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설명한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논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글이 되겠죠.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방식, 이것이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글이 이치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바로 논술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논술과 논설문과 주장하는 글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하는 글은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그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장하는 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논술은 다릅니다. 먼저 논술로 가기 전에 논설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설문은, 자,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 시사적인 사건이나 사실 등을 글의 논거로, 그렇죠? 글의 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설문에도 논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논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시사적인 사건, 그러한 사실, 바로 그것의 논거로 활용되는 것이 논설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설문과 논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논술은 말이죠.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논술은 왜 우리가 논술문을 쓰느냐? 바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술문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거를 뒷받침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논거가 나왔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글쓴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바로 논거가 활용돼서 바로 논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글이 논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장하는 글은 단순히 주장하는 어떤 사실만이 있는 것이고, 논설문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시사적인 사건이나 사실 등이 글의 논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단순히 주장해서 논거로 활용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논설문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논술의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은 독자를 염두에 둔 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이죠. 일기의 독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논술은 바로 이 일기와는 다르게, 그렇죠? 논술 자체를 이미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논술은 글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게 되는 독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글의 목적과 방향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논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주장이 들어갑니다. 자,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하면 이것은 주관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그런데 논술은 주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독자를 염두에 뒀고 독자를 설득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객관적, 다시 말해서 객관성을 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글쓴이의 주장이 자기의 주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관적이지만 이 글이 바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의 주장, 나의 생각에 동의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득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논술은 객관적인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은 독자가 특정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논술은 논리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적이란 말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논증을 하나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자, 고로 소크라테스는 자, 제가 여기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그렇죠. 바로 죽는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죽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논증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이 사실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논증은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논리학에서는요, 대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소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우리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플러스 결론 또는 근거 플러스 주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판서한 이 논증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논리학에서요, 논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칠판에 판서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구성된 글이 바로 연역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 논증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납 논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귀납 논증. 자, 한 마리의 까마귀는 검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마리의 까마귀는 검다. 자,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있는 까마귀들을 조사했더니 한 수백만 마리의 까마귀들이 다 검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까마귀를 봤는데도 이게 다 검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까마귀를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리죠. 형식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연역 논증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귀납 논증은 까마귀를 직접 관찰해야 되죠. 그렇죠? 까마귀를 직접 관찰한다는 측면에서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까마귀를 보고 모든 까마귀가 검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느 날 말이죠. 그 수백만 마리 까마귀에 하나의 까마귀를 더 덧붙였더니 그 까마귀가 까만 색깔이 아니라 하얀 색깔의 까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귀납 논증이 상대적으로 연역 논증보다 더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은 경험의 기초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논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논술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논술의 특성은 바로 그 논술의 내용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공동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왜 그럼 공동의 관심사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흥미가 있어야겠죠? 흥미가 없는 글은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겠죠.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공동의 관심사나 문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논술의 특성은 논술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3단계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본론을 예고하는 글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론에서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 글에서 말하는 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져 나갈 것인지를 독자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본론을 예고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은 어떤 내용일까요? 본론은 자, 논점에 대한 단정. 자, 다시 말해서 논점에 대한 단정이라는 것은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쓴이가 주장을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의 또 그 근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증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논증이란 말 속에는 이미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내 글을 읽고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예상하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자기 글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근거, 예상되는
독자의 반론에 대한 대안 제시, 이러한 내용으로 본론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전개한 논점들을 종합해 줘야 됩니다. 이제 총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독자가 읽었을 때 이 글의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해왔는지를 쉽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논점에 대해서 반복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실천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결론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논술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그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논술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논술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논술의 3요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논점입니다.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바로 논점에 대한 그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논점이라는 것은 도대체 글쓴이가, 그렇죠?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논제 속에, 자, 이 논제란 말은 주제란 말과 같다 그랬죠? 담긴 이 바로 무엇을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논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논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논리적인 치밀성이 요구됩니다. 자, 여기서 왜 논리적인 치밀성이 요구되겠습니까? 바로 논술이 뭐라 그랬죠?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논술의 목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치밀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첫 단계인 논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죠. 왜? 논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놓치게 되면 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반부로 가서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은 논리적인 치밀성이 요구되는 글이기 때문에 논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술의 요소는요. 바로 논지입니다. 논지라는 것은 뭐냐? 논술의 뼈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논지는 바로 논점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 다시 말해서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논지죠. 그렇기 때문에 논지를 설정하는 것은, 즉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이냐, 이것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논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논술을 하려면 논지가 논술 문제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논지가 애초부터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논술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논거란 논지를, 자, 논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글쓴이의 주장, 바로 이것을 받쳐주는 근거 또는 전제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유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논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바로 적절한,
그죠?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독자가 읽었을 때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논거를 제시할 때는 논증의 논거들이 논지를 뒷받침하느냐,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죠. 그리고 또 논증의 논거들이 논지를 지지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논술이란 무엇인가, 논술의 개념, 그리고 논리와 논술의 차이, 그리고 논술과 논설문, 주장하는 글의 차이를 살펴봤고요. 또 논술의 특성, 논술은 독자를 염두에 둔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논술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공동의 감신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형식,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논설의 요소는 바로 논점, 논지, 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